면역성과 저항 능력을 어떻게 내 몸에 이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산야초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산야초는 뭔가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매산자를 쓰고 덜야자를 쓰고 풀초자를 써요. 잡초예요. 잡초. 쉽게 말하면 잡초. 그 잡초들이 굉장히 지금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야생. 그죠? 지 멋대로 견뎌내고 살아남았어요. 그 안에는 뭔가 하면 면역성과 저항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재배에는 쉽게 말하면 면역성과 저항력이 떨어질 때 떨어지게 되고, 야생인 것은 비바람이라든가, 그죠? 영양소가 풍부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진화를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산야초에 대한 제 인식, 잡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물려서 산야초를 그대로 먹게 되면, 쉽게 말하게 되면 흡수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흡수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리고 몸에 제대로 활성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발효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60, 70년대에 버릿고개 때 풀들을 다 먹고 견뎌왔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미 임상실험은 거의 끝난 거예요. 다. 우리는 널 보고 왔던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예요? 빨리, 많이, 쉽게, 편하게 하는 방법으로 발전해 온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재료의 근본적인 부분은, 그죠? 쉽게 말하면 면역성과 저항 능력, 이런 부분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초래를 한 거예요, 이게. 이것이 우리 한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 큰 운동이 뭔가 하면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 운동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까지 모든 것은 빨리빨리였는데, 그죠? 갑자기 슬로우로 갔어요. 이 부분이에요. 발효라고 하는 부분에서. 발효.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또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용어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뭐예요? 상생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요. 이게 있기 전에 뭐예요? 알아차려야 돼요. 그죠?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은 현실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말로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아주까지 관행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자꾸 가려고 해요. 현 시대는 안 맞는데. 그죠? 이거에 이제 가도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음식도 자연만 그런 게 아니라 먹거리의 부분도 지금 가도기가 생겨나죠. 막 싸워요. 그것만 그러냐요? 문화도 그래요. 역사도 그래요. 경제도 그래요. 왜? 성장하기 위한 작업들이 왜? 백세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먹거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크게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 원시시대가 있었고요. 그죠? 원시시대. 그 다음에 화식불로 하는 시대, 화식시대. 이제는 이제 발효라고 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와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죠? 큰 테두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체질에 따라서 또 생식을 먹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식을 먹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고, 또한 발효를 먹어야 될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냥 큰 통계적인 흐름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원시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우연히 불을 발명하게 되고 그러면서 화식을 해서 급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발효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먹거리, 생식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원시 시대의 생식 시대도 먹거리가 굉장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에서 나온 거고요. 모든 것들은. 그러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환경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모르게 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잘 모르게 돼요. 예를 들게 되면 이때는 박수 좀 쳐줘야 되겠는데. 네, 또 양쪽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효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왜 과연 그 발효가 왜 좋은가 하는 것. 그러면 이 발효에 의해서 방법이 다양해지거든요. 그 다양해지는 이유들은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장문화가 발달될 수밖에 없었고요. 유럽에서는 살균을 하는, 그죠? 이런 부분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유럽에서는 환경이 그 유목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요? 작균이 잘 번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균이죠, 세균. 그럼 세균을 갖다가 없애야 돼. 그래서 살균을 해야 됩니다. 살균. 그 중에 이제 좋은 균주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것만 살리고 다른 것은 싹 죽이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좋은 거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찾아내기 위한 연구가 그죠? 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왜? 성분을 분석하고 찾아내고 뭐가 좋은가를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죽이 없애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살균을 하게 해서 배양하는 원리로 발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세균의 안석이 위해서 지금에서 뭐요? 양은으로 하는 그죠? 이런 것들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풀을 많이 먹어왔던 민족이에요. 풀을. 그죠? 풀을 많이 먹어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풀을 이걸 오래 저장하고 먹을 거냐 하는 숙제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에는 환경이 뭐가 잘생긴 황희 기운이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곰팡이 균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머리를 써온 거예요. 거기서 나타난 것이 항아리라고 하는 그죠? 운기.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항아리의 기능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아는데 그 다음 것은 몰라요. 쉽게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뭐가 해서 좋아요? 항아리? 네. 숨을 쉰다. 다른 도자기도 숨 쉬잖아요. 그죠? 그죠? 질걸어서 얼마나 거는 다 숨 쉬어요. 그런데 항아리가 숨 쉬는 것만으로 생각하게 되면 팔도 항아리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모양이. 근데 달라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간장이나 된장 담을 때에 붉은 고추가 왜 쓰였을까? 숯은 왜 쓰였을까? 그러면 숯의 기능은 뭐예요?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결국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끔. 그러면 수분을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아리의 근본적인 부분은 습도 조절에 모양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추운 데나 따뜻한 데나 적당한 데나 항아리 모양이 다 다르죠. 그러면 식초 항아리도 다르잖아요. 그죠? 초항아리. 그죠? 숨 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양에 따라서 습도가 어느 정도가 형성되고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보게 되면 지역마다 두께가 달라요. 항아리 두께가. 어떤 항아리는 굉장히 무거워. 어떤 지역에서는 또 굉장히 가벼워. 또 그것뿐만 아니라 토질도 달라요. 그게 토질도. 이런 부분으로 이제 잘 인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본다고 하게 되면 유럽식의 발효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작균들이 잘 번식할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되니까 살균을 해야 되고, 그래서 빨리 발효를 시키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산소 유입을 시켜서 빨리 발효를 해서 그죠? 그 종균을 찾아서 나머지는 죽이 없애는 상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로 거의 성장을 해왔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자연 발효예요. 자연. 살균을 안 해. 왜? 특히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뭔가가 일어나려고 하면 계절이 바뀌어. 그러니까 균이 뭔가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계절이 바뀌어. 또 뭔가가 성장하려면 바뀌어. 3개월 단위로 넘어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 발효예요. 자연. 그냥 자연 그대로 환경에서 곰팡이가 잘 번식할 수 있는, 번식 안 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발효의 미생물은 어떤 미생물로 구성되는가 보게 되면 산소가 필요치 않는 미생물로 거의 구성되어 있다. 막걸리는 아니죠. 식초도 아니죠. 근데 식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산소가 필요치 않는 걸로 바뀌어지죠. 막걸리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저어주죠. 그죠? 그죠? 그러면 산소가 들어가서 활성화시켜주는. 그래야지만 알코올이 생겨나죠. 식초도 더워주죠. 그죠? 알코올이 생겨나줘야지만 식초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식초로. 알코올이 보통 이제 식초로 넘어가려고 그러게 되면 6도에서 9도 정도 도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도수만큼 산이 넘어가서 생겨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초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술을 잘 만들어야 된다. 술을. 그죠? 그런데 이때까지 어떤 발효라고 하는, 효소라고 하는 것을 거의 배워왔던 것이 어떤 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해왔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집에서 늘 하고 있는 것이 매실 담을 때 어떻게 해왔었어요? 그 다음에 행위. 저어주고 뒤집어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서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쓰는 용어들이 대부분 막걸리를 만들거나 와인을 만드는 용어를 거의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에서 이제 잘못 인식이 되는 부분이 생겨나졌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야초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온다.